이 발달한 인공지능을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뭐냐? 이게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거다. 로봇이랑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로봇을 활용해서 그 다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머노이드가 인공지능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플랫폼이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휴머노이드도 날개를 달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로봇한테 계란을 깨는 걸 가르치려면 어떤 속도로 다가가서 어떤 세기로 잡아서 어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어디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깨는 거야 라고 일일이 코드로 쳤어요. 사람은 어떤가요? 그냥 깨죠. 요즘은 로봇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헤드마운트 같은 걸 이렇게 끼고 계란을 깨는 거를 한 10번, 20번, 100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 행동이 데이터화가 되는 거예요. 자, 네가 해봐. 그러면 계란을 깨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요즘에는 피지컬 인텔리전스 혹은 행동지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발달한 인공지능을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 뭐냐? 이게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IT 기업들이 휴머노이드에 열을 올리고 계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스마트폰 없이 사실 수 있나요? 저는 30분도 못 있거든요. 스마트폰 없으면 마비가 돼요.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역사를 바꾼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들이에요. 그런 것 같이 휴머노이드는 4번째 혁신적인 발명품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한 번 휴머노이드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없던 세상으로는 못 돌아갈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우리는 1인 1 휴머노이드 이상을 갖게 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상을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를 드리자면은 로봇 앤 프랭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프랭키라는 사람이 치매노인이에요. 뭐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사고를 치시는데 이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자식들이 아버지께 휴머노이드를 이제 선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You have got to be kidding me. I'm not this pathetic. I don't need to be spoon-fed by some goddamn robot. Chad, it's not like that. Okay? It's new. It's more like a butler. What's the problem? It's a robot. Hi, Frank. It's a pleasure to meet you. 이 로봇이 케어를 하면서 이제 둘 사이에서 어떠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어떠한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가능할 겁니다. 자기랑 교류하는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어 있고 상대가 그러니까 그 대상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 감정을 투사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로봇 앤 프랭키라는 영화를 봐도 프랭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좀도둑이 직업이셨어요. 은행 금고털이. 그런데 이 범죄에 로봇을 사용을 하세요. 같이 나를 도와줘. 네가 망을 봐. 막 이러면서 금고를 서시거든요. 프랭키는 치매노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데 이 로봇은 셧다운이 돼서 디스트로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봇은 간단해요. 괜찮다. 나는 그냥 꺼지면 된다. 나는 기계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애착을 형성한 건 프랭키일까요? 로봇일까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교류가 가능하냐? 가능할 겁니다. 인간 사이드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걱정은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 다 쓰시죠. 엑셀을 쓰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서류나 이런 것들, 뭐 수식이나 이런 것들 한 번에 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내 일이 줄었나? 아니죠.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더 훌륭해진 거죠.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이랑 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10개의 플레이어가 채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드는 회사는 몇 개일까요? 그거는 못 세요. 세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지점이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봇이랑 경쟁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로봇을 활용해서 그 다음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노동력이 타겟 마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도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충을 토로하시는 건설, 조선 이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 같은 맥락이거든요.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 제조업 몇 개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에 등록돼 있는 제조기업이 12,000개예요. 시흥, 화성 여기에 등록된 게 2만 개. 인근되어 있는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25,000개. 그러면 도합 57,000여 개. 10곳 중에 한 곳만 저희 휴머노이드 한 대씩만 도입해서 쓰셔도 이미 저희는 글로벌 유니콘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관점을 좀 바꿔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2만 불짜리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수출이 타겟일까? 특히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제조 우리나라로 다시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일할 건데요? 그죠? 인구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13억 노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할 건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중국도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고 자국 내에서 소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배터리라든가 인공지능 칩 같은 저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협력자, 그 다음에 그만큼의 연구 인력과 시설과 장비와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자본력, 이 두 가지가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속도를 감안을 하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제 조건만 맞춰진다면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